안녕하십니까, 다이도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께 스포키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요거 제가 최근에 구매해서 좀 써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 상표가 이 두 크레이트인가요? 뭐 창조를 해라는 말인가요? 하여튼 요런 상표로 된 제품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죠? 꽤 그래도 뭐랄까, 한 요즘 라면 크기보다 약간 한 1.5배 정도 되는 크기의 이제 스포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제가 써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는 이 같은 회사 제품, 요 제품을 썼거든요. 요걸 썼는데 이게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배터리 스폿을 치거나 배터리 팩 만들 때, 또는 공구 배터리 수리하거나 리필할 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은 퓨어 니켈 스폿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퓨어 니켈은 일반 니켈 플레이트보다는 스폿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성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스폿이 안 됩니다. 퓨어 니켈 0.2T 0.2T는 돼줘야 쓸만한데, 이 제품은 0.2T 퓨어 니켈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니켈 플레이트 0.2T는 되는데 0.2T 퓨어 니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은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제품도 구매 가격은 약 한 9만원 정도 조금 넘거나 그렇게 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크레도스 단자인가요? 두 개의 스폿 핸들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스폿을 치고요. 이쪽은 풋 스위치.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요 풋 스위치가 따라오고요. 저는 요거 좀 끊어가지고 이 제품은 이쪽에 연결을 해서 풋 스위치를 쓸 수 있는데, 저는 따로 이쪽에 따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스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해서 따로 이제 선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풋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조절 로브,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파워 조절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각 전압 등이 나오고요. 이거는 슈퍼 캐패시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여느 그 슈퍼 캐패시터 타입 스폿 용접기하고 이제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를 보면은 슈퍼 캐패시터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보드가 위에 있죠. 그리고 이 와이어는, 이 스폿 핸들 와이어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 이 굵기가 한 6 AWG나 8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기존에 제가 썼던 스포키의 여기 전선 굵기하고는 다르죠. 이 스포키 이게 6 AWG네요. 6이면 이건 4 정도 되겠는데요. 4. 이게 더 얇죠, 굵기가. 이게 더 굵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구매하게 되면은 요 스폿 핸들이 처음에는 제가 여기 수특 튜브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 카파 재질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에는 요 스펀지, 검은색 스펀지,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수특 튜브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풋 스위치를 이런 스위치 타입으로 여기, 그죠? 눌러서 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써보니까 이 스위치 있는 게 더 훨씬 편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스폿 핸들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딱 지점에 이렇게 딱 됐을 때 순간 미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풋 스위치가 있으니까 제가 원할 때 딱 중심 잡고 딱 눌러서 스폿을 칠 수 있어서, 이런 풋 스위치 있는 타입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스폿 되는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딴 거 필요 없고 0.2T 니켈 플레이트하고 0.2T 퓨어 니켈하고, 그 다음에 이 스포키는 또 0.1mm의 이 카파 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0.1mm 니켈 플레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용접이 된다고 해요. 스폿이. 그거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0.1mm 카파인데, 보쉬의 프로코어 제품 보면은 그 0.1mm로 돼 있거든요. 좀 넓게 가져가면서 면적을, 두께는 0.1mm
카파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보시 프로코어 배터리는 대전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스폿이 된다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카파가 워낙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파워를 켜기 위해서는 여기 스위치가 있거든요. 요거. 그리고 풋 스위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쪽 풋 스위치를 그냥 이 스위치를 온 하게 되면 풋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풋 스위치를 온 해주고, 그러니까 풋 스위치를 밟거나 또는 이 스위치 제가 만든 거 있죠.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위치를 키면 여기 매뉴얼 모드, 이제 자동 스폿이 아니고 매뉴얼 모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12V 파워가 들어가고요. 자, 12V 파워 넣고 스위치를 키면 자, 이렇게 AT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스폿을 쳐주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로 하려면 스위치를 눌러줘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스폿 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250기어라고 이제 스폿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1기어가 0.1입니다. 이건 7인 거는 70기어입니다. 70기어. 그래서 25까지 가능하죠. 그것을 250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절을 0.1단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71기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AT 모드니까 딜레이 타임입니다. 2.5초 후에 스폿이 쳐진다는 거죠. 맥스가 2.5초입니다. 맥스가. 근데 실제 2.5초보다는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거는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제 나름 그 적응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27도는 이 내부 이제 기기의 온도고, 244S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1, C2가 있는데 캐패시터의 전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C2는 이제 개별 전압이고 C1은 전체 전압 같은데 직렬로. 근데 제가 이거 구매했을 때 이게 5.2V까지 갔었거든요. 원래는 5.4V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기존에 거 쓰는 이 제품은 5.4V 가거든요. 근데 암만 오래 있어도 5.1V 또는 5.2V까지밖에 안 가더라고요. 지금은 5.1V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폿이 잘 쳐지니까 저는 그냥 이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 노브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만질 게 없습니다. 이제 조건만 잡으면 되죠. 조건만. 자, 그래서 이 크레도스 단자를 연결을 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연결하고, 자, 밑에 거 네,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풋 스위치,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토기 때문에 다시 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쪽에 이 스위치를 요걸 누르고 스위치를 키면, 기존에는 AT였잖아요. 키면은 자, H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HM. 그러면 이제 수동 모드입니다. 제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스폿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폿을 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준비한 거, 여기 넓은 면적 준비한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써보니까 이 파워를 10으로만 놔줘도 0.2T 니켈 플레이트는 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니켈 플레이트거든요. 니켈 플레이트. 퓨어 니켈이 아닙니다. 니켈 플레이트 0.2T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스위치 있고요. 여기 스위치.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0.2T입니다. 0.2T. 0.2T 그냥 니켈 플레이트. 지금 잘 됐습니다. 이거를 뜯기 힘들 정도고요.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하게 됐습니다. 예.
엄청 강한 용접이 되고요. 지금 조금 찢어졌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강하게 하면은 좀 더 니켈이 더 찢어지면서 될 텐데 이 10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0. 그러니까 100기어죠. 100기어 강도가. 그 다음에 0.2T 니켈 플레이트가 되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퓨어 니켈. 퓨어 니켈이거든요. 이게 퓨어 니켈이 좀 이렇게 연성이 있습니다. 0.2T 같은 니켈 플레이트에 비해서 이건 조금 강한데 퓨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연성이 있습니다. 같은 규격이고 크기는 8mm. 자, 0.2T 8mm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 거 펴놓고, 자, 5.3V. 좀 있으면 5.4V 되겠죠. 그 다음에 파워도 지금 120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1이고, 120 파워. 그죠? 3초. 네, 요렇게. 이제, 이제 5.4V 되면 한번 퓨어 니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풋 스위치가 없는 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오토로 그냥 스폿이 쳐지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퓨어 0.2T입니다. 이거 퓨어 0.2T 맥스 파워거든요. 기존의 거. 자, 지금 5.4V 됐습니다. 됐고, 네. 두 개 퓨어 니켈 했습니다. 퓨어 니켈. 근데 손으로 조금 되는 듯 하지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지금 맥스 파워 했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약합니다. 약해요. 약해.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고요. 어렵다고 보고, 자, 다시 퓨어 니켈 지금 새로 구입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파워가 100기어거든요. 10? 그래서 반도 안 왔습니다. 아직 12.5가 돼야 반이죠. 그래서 파워가 지금 10입니다. 자, 보시면 용접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 손으로 뜯어낼 수 있었고, 지금은 이거 보십시오. 찢어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그죠? 강하죠? 자, 퓨어가 이렇게 됩니다. 퓨어 0.2T가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되고, 자, 더 파워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니켈 잔여물도 여기 붙어 있고요. 날카롭게 이 정도로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플러스 쪽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쪽도. 자, 플러스 쪽은 요거 매끈하게 갈아놓은 거 요거 해보겠습니다. 이 스위치 있는 타입이 훨씬 좋더라고요. 자, 하나만 한 번만 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덜 된 듯 보이는데 플러스 쪽은. 그러나 이렇게 파워가 여유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 쪽은 뭐 12로 한다든지 120, 지금 여기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퓨어도 0.2T 퓨어 니켈도 스폿이 잘 됩니다. 그죠? 잘 되죠? 0.2T.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지금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 0.1mm 카파 플레이트하고 0.1mm 니켈 플레이트.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요것도 파워 이제 10으로 했습니다. 이제 100기어죠? 했을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도 한번 배터리 팩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카파가 전기 전도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했고요. 0.1T 니켈과 0.1T 카파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장비
스포키 스펙에도 이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기어입니다. 자, 보시면 스폿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당겨보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약하다 싶으면 조금 한두 단계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12 100기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한 12 정도 놔도 충분히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도 해보겠습니다. 자, 스폿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은 이렇게 찢어지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파워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안 된다 하면 조금씩 파워를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2T 니켈 플레이트도 10, 그 다음에 0.2T 피오 니켈도 10이나 뭐 11, 12 정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스폿이 될 것 같고요. 이 친구도 이렇게 0.1T 니켈 플레이트랑 0.1T 카파 플레이트 두 개도 이런 식으로 10이나 11, 10에서 12 사이면 이렇게 용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이제 스폿기를 찾게 된 것 같고요. 이 정도면은 배터리 자작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0.2T 퓨어 니켈이 되면 괜찮죠? 뭐 배터리 만드는 데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0.2T가 퓨어 니켈 0.2T가 되니까 다른 거는 뭐 0.15T 퓨어나 0.1T 퓨어나 이런 것들은 다 되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 0.3T 니켈 플레이트가 없어가지고 그건 못 해봤는데, 일단 가장 많이 하는 0.2T 사이즈의 니켈 플레이트와 퓨어 니켈이 스폿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 스폿기를 많이 애용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고 또 이 풋스위치를 이용해서 여기 스위치 타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용이합니다. 스폿 할 때 미끄러져서 또 스폿이 잘못 쳐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괜찮은 제품 같습니다. 이 스폿기. 그래서 또 여러분들께 좋아서 이 제품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약 구매하시게 되면은, 혹시 구매하시게 되면 제가 좀 의아해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볼트가 이 지금 5.1인데 이 5.4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5.4? 근데 안 돼요. 근데 좀 구매한 지가 좀 지났기 때문에, 또 스폿도 뭐 이 정도 전압에서 잘 되니까 특별히 제가 컴플레인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구매하시면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나중에 또 좋은 뭐 스폿기 있으면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